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는 호남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의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고급 연구 방법 및 통계 3주차, 드디어 이제 통계적 기초와 이해를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우시게 될 내용들은 주로 표본 추출, 샘플링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방법, 우리가 과학적인 연구에서 기존 전통적인 방법하고 다르게 우리는 영가설이라고 하는 것게 있고요. 다른 말로 귀무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와 반대되는 연구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과학적 연구라고 하는 것들은 영가설,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이에 대응되는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재판하고 유사합니다. 뒤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재판도 우리가 무죄 추정 그 법칙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유죄를 내리게 되죠. 자, 이러한 것들이 사실 연구 방법에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뒤에서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하셨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연관성과 인과성에 대해서 학습하시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핵심 내용들은 연구에 대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근거 중심, 근거 창출 중심의 연구 방법을 얘기하면서 EBP라고 하죠. 자, 연구 수준이 자, 인과관계가 있는 연구들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인과관계는 좀 낮지만 연관성이 있는 그런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수준을 5개로 나눴을 때 각각 어떤 수준들이 들어가는지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위계 수준부터 살펴보시면 RCT, Randomized Clinical Trial, 무작위 표본 추출된 연구거나요. 아니면 이런 무작위 표본 추출을 가지고 체계적 고찰을 한 메타 연구라든지 체계적 고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근거 수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가장 높은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과관계가 높은 연구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이고요. 자, 아니면 RCT 연구 중에서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과성이 두 번째로 높은 연구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준에서는요.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이제 드디어 환자 대조군 연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환자 대조군 연구는 여기 옆에 리트로스펙티브 코호트랑 마찬가지로 때에 따라서는 연구에 따라서는 리트로스펙티브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은 뭐냐면 결국은 환자군과 대조군을 각각 선정해서 우리가 한 시점에서 이 사람들의 과거의 노출 정도를 해상이나 어떤 병력, 기록들을 통해서 거슬러 조사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후양적, 지금 시점에서 거꾸로 가면서 조사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벨 수준 4는요, 케이스 시리즈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케이스 시리즈에는 우리가 사례 연구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표본 추출을 하지 않은 대조군과 실험 집단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케이스 시리즈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완전히 사례 연구는 통계 기법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여기도 안 들어갑니다. 그거는 그거는 우리가 준실험 연구라고 하거나요. 아예 사례 연구는 아예 사례 연구라고 그래요. 자, 케이스 스터디라고 합니다. 케이스 시리즈라고 하는 의미에는 우리가 각각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지만 자,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여기 샘플링이 되지 않았다, 표본 추출되지 않았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 레벨은 expert opinion, 그 전문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연구 수준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배웠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분법적 시각에서의 연구 방법에 대한 구분이었죠. 자, 그래서 실험 연구가 있고 관찰 연구가 있는데 우리가 인과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실험 연구를 하는 거고요. 연관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관찰 연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 연구에는 크게 랜더마이즈드 클리니컬 트라이얼, 이 무작위 표본 추출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도 있다. 환자 대조군 연구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쨌든 RCT든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든 모두 다 인과성을 추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코호트 연구나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인 관찰 연구의 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성을 추구하느냐, 연관성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런 목표에 따라서 실험 연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관찰 연구를 할 것이냐를 우리가 선정하는 연구 설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선정하셔야겠죠. 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게 바로 통계학의 두 방정인 기술 통계학과 추측 통계학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개의 그래프나 몇 개의 숫자로만 요약해서 이런 대표값들을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술 통계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는 거, 전체 모집단을 가지고 통계를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모집단의 일부만을 추출해서 이걸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죠. 샘플이라고 하죠. 이 샘플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한다라고 가정해서 돌리는 통계학 방법을 우리는 추측 통계학이라고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통계 방법은 대부분 추측 통계학에 해당된다 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제 추측 통계학에 대한 여러 통계 검정 방법을 T검증부터 시작해서 러지스틱 리그레이션까지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우리가 통계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기본되는 것 중에 또 다른 것들은 바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자,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조사 연구를 하느냐, 실험 연구를 하느냐를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사 연구가 관찰 연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실험 연구는 인과성을 증명하는 게 목표이고 관찰 연구는 연관성을 조사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각의 대응되는 검정법들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부터 시작해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코호트 연구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사 연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베이라고 하는 조사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재활과학 분야에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같은 경우에는 설베이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었는데요. 실험 연구의 비중이 훨씬 높았는데 최근에는 언어치료를 포함해서 이런 설베이 연구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설베이 연구는 뭐냐? 조사 대상을 어떤 현상이나 특성을 관찰하는 게 목적인 연구를 우리가 설베이 연구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법이 되겠습니다. 자, 조사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분야가 바로 사회과학 연구죠. 사회과학, 사회학, 이런 것들이죠. 자, 조사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하나는 전수조사입니다. 자, 전수조사. 자, 여러분들 전수조사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같은 게 대표적인 전수조사죠. 자, 이건 뭐냐 하면 모집단, 전체 인구의 모든 단위를 다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센서스 데이터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전수조사. 여러분들 인구주택 총조사는 우리나라 인구의 주택 보급률 같은 걸 구하는 것들의 목표로 시행되는 조사입니다. 자, 주택 보급률을 조사하는데 이거를 대상자, 샘플을 표본을 추출해서 추론할 수가 없잖아요. 자, 예컨대 우리가 광주광역시에
주택 보급률을 보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한 사람들의 주택 형태를 다 조사를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해서 20%를 추출해서 분석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추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정책적 반영의 목적이니까. 이런 걸 센서스라고 합니다. 자, 사망 자료도 마찬가지죠. 사망 자료 조사하는데 제가 돌아가신 분들 10%만 샘플링, 표본 추출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망 자료를 해서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 비율이 이렇다라고 추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걸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목적이 다르죠. 자, 전수조사는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대표값을 이용해서 이제 기술하시면 되고요. 평균이나 표준 편차, 비율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전수조사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표본만 조사했는데 통계를 쓰지 않고 표본만 조사한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균이나 이런 것만 얘기한다면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예, 표본조사에서는 뒤에 이제 보시는 게 표본조사인데요. 표본조사에서는 통계 방법을 이용해서 검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표본조사를 하면요, 모집단의 부분 집합인 표본의 단위들만을 상대로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는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 자, 전수조사가 이상적입니다만은 모든 조사를 다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수조사에 비해서도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표본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표본조사인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조사된 표본, 제 연구에서의 데이터가 모집단을 대표한다라고 가정해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표본들이 모집단을 잘 대표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 연구가 있습니다. 자, 조사 방법에 따라서 두 번째는 실험 연구가 되겠는데요. 자, 연구자가 실험 대상이나 실험 조건을 통제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가장 재활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자료 수집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실험은 연구자가 원하는 목적의 자료를 얻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효과적인 자료를 원하는 자료를 수집하나요? 이른바 컨트롤, 통제라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험 조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실험 환경을 철저하게 통제할 것인가가 가장 큰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요인, 자, 어떤 인자, 어떤 팩터가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요인이라는 게 예를 들면 치료법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치료법이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거를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느냐, 영향을 미쳤냐, 인과관계를 미쳤냐 이런 걸 확인할 때 실험 연구를 많이 합니다. 자, 실험에서는 이런 용어가 쓰이는데요.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처리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이 트리트먼트는 여러분들 실험 연구에서의 트리트먼트는 반드시 치료라는 뜻이 아니고요. 처리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통계적으로는. 통계학에서는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실험 조건이에요. 우리가 요인의 효과를 알기 위해 설정하는 실험 조건입니다. 자, 즉 처리를 얼마큼 깐깐하게 하느냐가 실험 연구의 실은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실험에 의해서 공정한 비교를 시행하려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요인 이외에도 다른 요인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 여러분들 잘 통제, 잘 컨트롤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자, 결국 실험 연구는 어디에 달려 있다? 바로 이 통제, 컨트롤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험 전에 미리 실험 설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사실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간혹 이제 다른 분들 그 연구 컨설팅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그 실험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분석하는 단계에서 컨설팅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실험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어떤 통계 분석을 쓰느냐도 실은
연구의 퀄리티를 올리는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구자가 실험 전에 이미 실험을 잘 설계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연구의 퀄리티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위약 실험, 플라시보라고 하는 위약을 이용한 비교 실험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치료제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치료한 사람, 치료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치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처치도 안 받으면 실제 치료 효과에서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검증하기 어렵죠. 다른 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받는 집단이 아닌 경우에도 위약이라는 걸 같이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 더 잘 설계된 실험 연구는 한 집단에서만 치료를 하고 한 집단에서는 치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두 집단 다 하나는 새로운 치료제를 하고 다른 한 집단은 위약 치료를 하고 이런 게 훨씬 더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하는 거죠. 시험 대상이 되는 환자들을 무작위로 랜덤하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자, 요걸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하죠. 얼만큼 잘 샘플링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실험 연구에서는. 자, 그 다음에 처리 집단에서는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치료제를 투여하고 자, 대조 집단, 컨트롤 그룹이라고 하죠. 대조 집단은 위약을 투여하면 상당히 좋은 방법의 실험 설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활과학 연구들을 진행하시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실험의 어떤 이런 통계적인 퀄리티를 높이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계 용어 및 기본 개념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남대학교 실험실 방문자 100명을 대상으로요. 제가 예를 들어서 1개월간 50명에게 변해원 음성 치료를 했어요. 자, 이게 실험군입니다. 자, 그리고 변해원 음성 치료를 하지 않고 어떠한 음성 치료도 받지 않았던 50명. 자, 이 사람을 대조군이라고 할게요. 자, 이 사람들을 비교를 했는데, 자, 제가 비교를 했더니만 변해원 음성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성대 결절의 크기가 80% 감소했다고 볼게요. 가정해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연구자는 뭘 알고 싶은 겁니까? 변해원 음성 치료가 성대 결절에 효과가 있느냐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자, 일단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기 전에 이게 인과성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인과성의 조건 세 가지 기억나시죠?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조건 1인 공간적, 시간적 인접성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100명을 대상으로 1개월 동안이니까 매일 치료를 반복해서 한 거죠. 자, 그랬으니까 공간적, 시간적 인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행성 한번 보실게요. 자, 치료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성대 결절의 크기가 감소한 게 먼저인가요? 네, 치료가 먼저죠. 자, 치료 행위가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성대 결절 크기가 감소를 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엔 선행성을 충족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사실적 조건을 한번 충족하면 이거 인과관계라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반사실적 조건을 한번 보실게요. 자, 만약에 변해원 음성 치료를 하지 않았더라면 성대 결절 크기가 감소하지 않았겠죠. 이 경우는 반사실적 조건화를 충족하네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인과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치료법은 치료법을 시행하는 게 우리가 성대 결절 크기 감소와 인과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효과가 있는지를 얘기를 한다면 효과가 있었네요. 성대 결절 크기가 감소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 치료 효과인지 아니면 우연에 의한 효과인지 다른 요인으로 인한 효과가 아닌지 이게 지금 사실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연구의 기본적인 테두리였는데요. 자,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아주 신뢰로운 연구를 아주 질 높은 연구를 진행하려면 우리가 먼저 모집단이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우리가 추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연구에서의 가장 큰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설계를 해야 연구는 사실은 한번 수집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집하기 어렵거든요. 예, 계속 연구 그 대상만 수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대표성 있는 표본을 수집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집단은 뭔가요? popul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연구자의 관심이 되는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수, 파라미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모수라는 게 모집단의 특성을 수치로 나타낸 특성값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샘플이라고 하는 표본은 뭔가요? 예, 이 모집단에서 실제 조사를 위해서 추출한 우리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즉, 모집단의 한 부분이죠. 자, 표본이라는 건 가정하는 거예요. 자, 제 연구에서의 실험 대상이 전체 인구를 대표한다라고 가정하고 연구에 이제 수집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표본은 대표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집단의 특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인구 집단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모집한 집단이 전혀 이질적인 집단을 모집했다면 이거는 제 연구 결과에서의 값이지 결국 인구 집단의 값이라고 일반화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을 잘 모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통계량은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에서 구한 특정 값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표본의 예를 좀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음성 문제, 자,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성대 결절이라든지요, 후두 질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목소리 건강 유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근무했던 병원이 아주대병원인데요. 아주대병원, 연세대학교 원주병원, 아산병원 이런 우리나라의 큰 병원들의 내원한 모든 환자를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표본이 적절할까요? 국민 전체의 음성 유무를 보는데 적절하겠습니까? 자, 이게 여기 지금 답이 좀 제시되어 있죠? 이게 그 동영상으로 찍으면 이게 애니메이션이 한꺼번에 나오더라고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표본으로 부적합하죠? 왜 그럴까요? 자, 병원에 내원한 환자는 일반 국민에 비해서 음성 상태의 특성이 같다고 보기가 어렵죠. 자, 병원 환자의 특성과 어떻게 일반 지역사회의 국민의 특성이 같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표본으로 부적합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임상에 계신 임상가분들이 우리가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전체 모집단에 대한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본을 잘 우리가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좋은 연구라 하면 결국은 좋은 표본에서부터 시작한다. 좋은 표본 추출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실험 연구랑 조사 연구를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험 연구라면 실험 설계를 아주 잘 실험 설계법에 따라서 아주 깐깐한 실험을 설계하면 됩니다. 자, 통제할 변수도 통제하고요. 심지어 분석하는 도구도 동일하게 통제하고 여러 가지 위약 검사들도 통제하고 해서 깐깐하게 통제하면 되겠죠. 자, 반면에 조사 연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조사 연구는 이렇게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그 실험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조사 연구 같은 경우는 표본 설계, 이른바 샘플 디자인이라고 하는 표본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그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도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표본 설계라고 하는 게 결국은 표본 조사론에 의해서 우리가 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좋은 연구의 성패가 되겠죠. 자,